이건 팁인데요. 동종업종 간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내 매장을 오픈하기 전에, 인테리어가 들어가기 전에 사전 세팅해야 할 부분이 여기서 팁. 우리 매장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될까요? 이런 조합은 정말 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 즉 핵심 제공 가치는 바로 매출의 단비, 매출의 꽃, 바로 단체 주문입니다. 단체 주문을 치면서 우리 예비 사장님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팁과 단체 주문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생각나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1인 매장으로 어떻게 하면 단체 주문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어떤 메뉴로 구성해야 단체 주문으로 이어질까? 그리고 어떤 시스템으로 해야 단체 주문부터 매장 영업까지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 혼자서 일당 100, 하루 100만 원 이상 찍는 사장님들도 있던데 진짜일까? 나도 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들 싹 풀어드리겠습니다. 배달 단체 주문 누가 얼마나 이용할까? 질문 드릴게요. 몇 개 이상 주문했을 때 단체 주문이라고 할까요? 요식업 사장님들의 48%가 주문 메뉴 수 10개 이상이라고 답한 데 비해 고객들은 5개 이상도 단체 주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가게도 오전 10시에 오픈을 하면 배민이나 쿠팡에서 단체 주문이 하나씩 들어옵니다. 메뉴 한 개당 옵션 추가해서 가격대가 1만 원 정도거든요. 5개면 5만 원, 많게는 10개 정도 들어오는데 그럼 한 주문당 5에서 13만 원 정도입니다. 솔직히 메뉴 10개까지도 혼자서 거뜬하게 바로바로 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20개부터 많게는 100개 단위로 수량이 많아지면 무조건 예약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고객들이 주문 전 단체 주문 가능 여부를 체크하지 않고 바로 주문한다는 분들이 꼭 체크한다고 한 분들보다 2배가량 많았습니다. 즉, 일단 먼저 시키고 보는 건데요. 만약 붐비는 시간대나 너무 이른 시간이면 주문을 못 받을 수도 있어서 기껏 10명 의견을 모아서 주문을 했는데 주문 거절로 돌아오면 우리 매장의 이미지가 좋지 않게 남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아깝잖아요. 서로 의사소통이 있었으면 그 단체 메뉴 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꼭 우리 가게에 단체 주문 수량과 시간대 등의 규칙이 있다면 가게 소개를 통해 미리 안내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단체 주문에 대한 기준과 예약 방법 같은 공지들을 고객분들이 볼 수 있게 잘 세팅해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경 써 주셔야 돼요. 나중에 팜플렛 제작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때 팜플렛에 들어가는 항목이 매장 정보, 위치, 전화번호, 또 영업시간, 브레이크 시간과 메뉴명, 메뉴 설명, 가격, 그리고 단체 주문도 설명해야 하고 선결제나 포인트, 혜택 부분도 들어가야 합니다. 또 인스타그램, 네이버 플레이스 주소도 넣어서 다양한 경로로 우리 매장을 접할 수 있게 세팅해야 합니다. 단체 주문은 전체 고객에서 30% 정도가 배달 주문이든 매장 주문이든 주문한 경험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무시 못하는 수치인데요. 제일 많은 비중은 직장인 분들이고 그 다음 학생, 그 다음이 주부순이었습니다. 저희 매장도 직장인 분들, 특히 건물 위에 병원이 있는데요. 병원 직원분들도 자주 단체 주문을 해주시고 대치동 학원가에 있는 학생분들과 선생님들이 단체 주문을 또 많이 이용해 주십니다. 자, 그럼 단체 주문을 받으면 매출도 매출이지만 그와 더불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 매장이 기본은 한다, 즉 맛있는 집이라는 게 보장이 되는 겁니다. 샌드위치, 샐러드 메뉴 특성상 단체 주문 받는 시간이 대부분 오전입니다. 그럼 새벽부터 제조하는데 매장에서 열심히 만들고 포장 쫙 하고 앞에 엄청나게 쌓아놓거든요. 또 그냥 바로 박스에 안 담죠? 테이블에 쫙 깔아놓고 인증샷을 찍어야 하거든요. 여기서 팁! 우리 매장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될까요? 네, SNS 마케팅이 필수잖아요. 입소문도 당연히 타야겠지만 입소문으로 우리 가게가 알려지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내 매장을 오픈하기 전에, 인테리어가 들어가기 전에
사전 세팅해야 할 부분이 레시피가 일단 0순위이고요. 이게 우리의 핵심 코어니까요. 레시피가 잡히면 메뉴명, 가격, 일매출, 월매출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네이버 플레이스, 인스타그램, 당근 플랫폼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 꼭 해야 되나? 지금 네이버나 인스타 보면 광고로 거의 오염되어 있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광고인 줄 알고 솔직히 잘 안 보지 않나? 인스타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꼭 해야 되나?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네, 제가 그랬습니다. 솔직히 무시하고 있었어요. 아, 초반에 네이버 블로그 엄청 핫하고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컸을 때 몇 년 전이네요. 그때 해보려고 공부하고 시도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귀찮은 거예요. 마케팅이라는 것이 장기적인 투자잖아요. 바로 빵!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달걀 삶듯이 천천히 물을 데워서 한 15분 뒤에 팔팔팔 익혀야 되는 것처럼 마케팅도 효과를 보려면 꾸준한 투자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저는 마케팅 공부하고 블로그 글 쓰고 인스타그램도 그냥 막 올리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신경 써서 글을 적고 올려야 하는데 그 투자하는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그 시간에 메뉴 하나 더 치고 영업시간에 집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하다가 중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날이 갈수록 무시 못하는 시장인 거예요. 일단 저도 지인과 식사 약속을 하게 되면 네이버로 맛집을 검색하고 리뷰 수와 최근 평점을 보고 있고 그거 기준으로 가게를 선택하고 또 쿠팡에서 물건을 살 때도 쿠팡 직원들이 썼든 뭐 광고를 돌렸든 평점이 몇 개 깔려 있는 걸 보고 사더라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예전에 하다가 멈춘 상태인데 다들 인스타그램 끊어야 한다 뭐 문제다 뭐라고 하지만 유튜브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인스타그램입니다.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요. 그리고 당근은 동네 상권을 잡기 위해서 관리해 나가야 할 필수 플랫폼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단체 메뉴 펼쳐놓으면 멋지거든요. 이거 사진으로 막 찍고 있고 동영상도 막 찍고 있으면 손님들이 지나가다가 이거 살 수 있어요? 아니면 우와 여기 맛집인가 봐요. 단체 주문도 받으세요? 명함 좀 주세요. 이러시거든요. 일단 우리 매장이 잘 나가는 매장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사진들과 영상은 잘 모아놨다가 배달 플랫폼의 가게 소개에도 써도 되고 매장 앞에 모니터에 영상 홍보로도 써도 되고 아주 유용합니다. 이번에 또 감사하게도 단골 고객님이 단체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메뉴 중에 다이어트 샐러드 롤이 있는데요. 밥 대신 양배추를 넣고 안에는 하얀 단무지, 우엉, 당근, 닭가슴살을 넣고 말아서 겉에는 달걀 지단으로 감싸서 나가는 메뉴입니다. 샐러드 경쟁 업체들이 오픈하면서 우리 매장만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샐러드 메뉴는 모두 다 빼고 대신 메인 메뉴 아래에 샐러드 채소를 깔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고객분들이 좋아하세요. 샐러드 야채는 먹고 싶고 샐러드는 좀 지겹고 롤은 먹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보완했습니다. 드레싱도 따로 판매하고 있어서 필요한 분들은 구입해서 뿌려서 드실 수 있어요. 이건 팁인데요. 동종업종 간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서비스를 주거나 메뉴 가격을 낮추는 부분은 정말 신중하셔야 합니다. 원가 마진을 감안하지 않고 출혈 경쟁을 하게 되면 결국엔 내 살 깎아먹기가 되고 일단 수익이 나지 않고 몸만 축나서 지치게 되거든요. 장사는 서로 윈윈해야 합니다. 마진율을 한 25에서 30% 사이로 잡고 예를 들어 이번 기간은 한번 달려보자. 손님들 한번 끌어보자. 라고 한다면 마진 20%로 잡고 짧게 달리고 그러니까 기간을 잡고 마진율을 조절하면서 전략적으로 공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첫 번째, 8,500원짜리 샐러드 메뉴인데 식빵을 서비스로 준다. 두 번째, 8,500원짜리 샐러드 메뉴인데 서비스는 없지만 퀄리티가 좋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서비스도 메뉴와 컨셉이 맞아야 하고 퀄리티가 낮은 서비스는 안주는이 못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그 서비스 가격만큼 메인 메뉴의 재료 퀄리티가 깎이는 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경험했을 때는 서비스를 주다가 안 주면 더 마이너스입니다. 차라리 안 주다가 진짜 어쩌다가 한 번씩 챙겨주는 걸 더 좋아하지, 늘 주다가 안 주면 오히려 더 반감을 가지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엔 공짜 잘 안 좋아하세요. 그냥 제 가격 주고 온전한 상품을 더 원하시죠. 많은 고객이 단체 주문 시 바라는 점으로 재주문에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 등 추가 혜택을 꼽았습니다. 단체 주문을 통해 많은 금액을 사용한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요. 비슷한 맥락으로 2위는 사이드 메뉴 서비스가 차지했어요. 저희 매장인 경우는 5만 원대 4인분 이상 주문한 고객분들에게는 같이 드시라고 500ml 레몬수나 보편적으로 많이 찾으시는 착즙 주스 위주로 서비스를 드립니다. 주문한 메뉴와 안 겹치는, 한번 경험해 보시라는 느낌으로 서비스를 챙겨드리고요. 이것도 깨알 홍보죠. 그리고 수량이 많은 단체 주문 같은 경우는 포인트를 추가 적립해드려서 후에 주문할 때 사용하시게끔 그런 혜택으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재방문, 재결제가 핵심이니까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단체 주문을 받을 때 조금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이런 구성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락 반쪽엔 샐러드와 오른쪽엔 디저트류, 과일이나 아니면 우리 매장엔 판매하지 않는 메뉴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커피도 원할 수도 있고요. 우리 매장과 결이 다른 메뉴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린 샐러드 건강 이미지인데 마카롱이라든지 치킨 텐더 튀긴 거라든지 기성품 오렌지 주스라든지 이런 조합은 정말 하시면 안 됩니다. 웬만하면 우리 매장에서 판매하는 메뉴로만 하시길 권장드려요. 아니면 컨셉이라도 통일되게 메뉴를 구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깐의 이익 때문에 매장의 컨셉, 매장의 모토가 깨지면 안 되거든요. 1인 체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조리 예상 시간도 레시피북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이어트롤 60개를 치려면 당근 반 박스, 우엉 한 봉, 닭가슴살 3kg, 양배추 한 통 반 이런 거 다 계산해야 되고, 전처리 조리 시간 계산하고 제조 시간 계산, 또 포장 및 배달 시간도 체크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딱딱딱 나오려면 저희 메뉴 내에서 해야겠죠. 다양한 시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새로운 조합을 하다 보면 어떤 게 또 빵 터질 수도 있거든요. 대신 결에 맞는 메뉴여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단체 주문만 받고 싶다. 매일 매장 운영 안 하고 단체 주문 큰 것만 치고 싶은데. 자, 그런데 단체 주문이 신경도 많이 쓰이고 그만큼 힘들어요. 이게 정신적인 압박이 좀 있거든요. 직원이 몇 명 있고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같이 합심으로 해나가면 되겠지만 혼자 운영하게 되면 부담감이 있습니다. 제가 디저트 프랜차이즈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병원 개업덕으로 400개 단위로 3일 연속으로 주문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럼 오픈 8시까지 도착하려면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긴장하고 있어요. 제조를 안 하더라도 체크하고 배송을 보내는 그 작업도 굉장히 신경 써야 하는데 우리가 직접 제조하고 포장하려면 상상이 가시나요? 그래서 이런 단체 주문은 한 번씩 쳐주고 이런 성과들을 잘 홍보해서 정기 구독 또는 단골 고객을 잡자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꾸준히 매일 야금야금 알찌게 내 컨디션 유지하면서 장사하는 게 고수인 것 같습니다. 단체 주문 한 번 치고 몸져 누우면 진짜 비효율적이거든요. 단체 주문이든 매장 메뉴든 메뉴를 너무 많이 조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심플 이즈 베스트입니다. 그것도 1인 2인 체제라면요 더. 전문성과 퀄리티, 깊이감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가게에만 있는 그런 차별성, 전제는 맛과 신선도, 퀄리티가 있는 가게가 된다면 단체 주문 결국에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게 한 건, 두 건 늘어나다 보면 또 알바분도 고용할 수 있는 능력치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장님들께 온라인 플랫폼의 중요성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제가 메타버스부터
온라인 노래를 부르는데요. 물론 우리는 오프라인 매장도 잘 운영할 것이지만 항상 온라인 매장도 잘 닦아놓을 거라는 다짐을 같이 해나가야 합니다. 단체 주문이랑 온라인 매장이랑 무슨 상관이래? 네, 제가 자료조사를 하다가 찾았습니다. 24년에 출간된 책에서 이 내용이 나왔어요. 스낵패스, SNS형 음식 주문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배민, 쿠팡이츠는 음식 주문 서비스에만 특화된 것이지만 이 스낵패스는 여기에 플러스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같이 도입해서 사용자들의 지인이 어떤 음식을 주문하는지 인스타그램처럼 같이 볼 수 있고 카카오 선물처럼 지인들에게 그 메뉴들을 선물로 주문해 줄 수도 있는 서비스입니다. 또 공동구매 형태로 그룹 주문 시 추가 할인을 받는 등의 혜택도 있대요. 이게 기존 배달 플랫폼에서는 음식 배달 서비스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는 고객분들이 직접 음식점 방문해서 결제 수령하는 과정에 대한 고객 경험에 집중하고 이후에 만들어가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통해 이 스낵패스에 대한 재방문을 강화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 즉 핵심 제공 가치는 바로 그룹 주문 선물하기와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배민도 직장인이나 학생들 중심으로 배달 앱을 이용한 단체 주문이 익숙한 문화를 만들었고 함께 주문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명의 멤버가 대표자를 정해서 장바구니를 공유하고 각자 메뉴를 고른 뒤에 한 번에 결제할 수 있어요. 이때 배송지는 대표자가 정한 주소로 고정됩니다. 이런 사례들만 봐서도 다양한 플랫폼을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우리 매장을 플랫폼에 잘 녹여내서 그 시장에서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공부해야 하고 많이 다뤄봐야 하고 익숙해져야 합니다. 계속 더 나은 서비스들이 생겨날 거고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이런 SNS,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시장은 더 커지고 강력해지게 될 겁니다. 방금도 AI 관련 뉴스를 보고 왔는데요. 배달 시장에서도 AI가 장악할 것이다 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달 주문을 하게 되면 이제는 AI가 소비자와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돼서 원하는 메뉴를 찾아서 배달을 해주는 시대가 온다는 말이죠. 지금도 수많은 자영업자 음식점들이 배달앱에다가 그 많은 광고비를 주는 이유가 더 잘 보이는 자리에 배치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배달 플랫폼들이 이제 자기네들끼리 AI 업체에 들어가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배달의 민족 입장에선 배달의 민족의 결과물이 제일 위에 뜨도록, 또 요기요 입장에서는 요기요의 결과물이 제일 위에 뜨도록 이 경쟁을 하는 시대로 간다는 거죠. 이상 단체 주문 콘텐츠도 역시 기승전 열심히 장사 공부하자로 끝이 났습니다. 장사에 도움되는 공부 같이 해나가고 싶은 분들은 아래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마음속에 언젠간 나도 장사 한번 해볼 거다 라는 목표가 있으신 분들도 이 채널 통해서 간접 체험 해보는 거 어떠세요? 웰컴 투 요식업. 웰컴 투 헬이 아니라 잘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생존해 보겠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링크 있습니다. 요식업 오픈 준비할 때 꼭 필요한 정보 영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레시피 컨설팅을 할 예정인데 사장님 분들과 미팅 시간을 가지면서 후에 생존 레시피를 적용해서 피드백을 해드리는 날이 오면 꼭 콘텐츠로 올려서 같이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존! 퀄리티가 낮은 촬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밥 먹고 있어요. 너무하네. 오 마이 갓. 엄청 열심히 먹네. 렉슬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사장님 해. 렉슬?